현재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대국이자 평화의 상징으로 불리는 독일. 하지만 이 나라가 겪어온 역사적 여정은 그 어떤 소설보다도 극적이고 파란만장했습니다. 수천 년 전 초기 부족들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과의 치열한 충돌, 신성 로마 제국의 천년 역사,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한 절망과 분열, 그리고 마침내 평화적 통일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이야기는 인간 문명사의 모든 드라마를 담고 있죠. 빙하기가 끝나갈 무렵 발트해와 북해 사이, 그리고 알프스 산맥 근처의 비옥한 땅에 최초의 인류 집단들이 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마지막 몇 세기에 이르러서는 남쪽 지역에서는 켈트족이 정착했고 북쪽에서는 스칸디나비아에서 내려온 게르만족이 자리를 잡게 됐어요. 기원전 1세기부터 로마와 게르만족 간의 본격적인 접촉이 시작됐는데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비롯한 로마 장군들이 라인강을 건너 게르마니아라 불리던 땅으로 군대를 파견하면서였습니다. 그런데 서기 9년에 일어난 투토부르크 숲 전투에서 게르만족 연합군이 로마 군단 3개를 완전히 전멸시키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참혹한 패배로 인해 로마는 게르마니아 정복에 대한 모든 야심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대신 라인강과 다뉴브강 일대를 따라 리메스 게르마니쿠스라고 불리는 일련의 요새와 방어선을 구축해 제국의 국경으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게르만족 부족들이 이 경계선 남쪽과 서쪽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갔죠. 4세기 후반 동쪽에서 새로운 민족이 등장하면서 독일 역사는 극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훈족의 동유럽과 중부 유럽 침입이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켜 로마와 게르만족 세계 모두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이른바 민족 대이동 시대가 시작된 것인데, 수십만 명의 게르만족이 서쪽으로 로마 제국 영토 안으로 대규모 이주를 감행했습니다. 반달족과 스웨비족은 로마령 스페인을 침입한 뒤 북아프리카로 진군했고, 부르군드족과 프랑크족은 갈리아에 왕국을 세웠습니다. 5세기 말이 되자 서로마 제국은 사실상 완전히 붕괴됐고, 그 자리에는 게르만족의 지배층과 남아있던 로마 제도들을 혼합한 새로운 야만족 왕국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적 융합을 가장 성공적으로 실현한 것은 프랑크족이었는데요. 클로비스 1세의 지도력 아래 현재의 프랑스와 서부 독일 대부분을 아우르는 거대한 왕국을 건설해냈습니다. 8세기에 들어서 서부와 중부 유럽의 다른 게르만족들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서쪽의 프랑크 왕들이었어요. 이들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인 샤르마뉴는 동쪽의 이교도 색슨족을 상대로 무려 30년간 지속된 잔혹한 전쟁을 벌여 왕국의 영토를 대폭 확장시켰습니다. 또한 바이에른과 롬바르드족을 정복하고 자신의 영토를 남쪽으로 이탈리아까지 확장했어요. 샤르마뉴는 그의 권력과 종교적 헌신을 인정받아 800년 크리스마스에 교황 레오 3세로부터 로마 황제로 대관식을 받게 됩니다. 이 순간 서로마 제국의 칭호가 상징적으로 되살아났고, 훗날 신성 로마 제국이라 불리게 될 정치적 이념의 기초가 마련됐죠. 하지만 샤르마뉴의 손자들이 843년 그의 제국을 서로 분할하여 대략 세로로 3개의 영토로 나누어 버렸고, 현재 독일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부 지역은 동프랑키아로 알려졌습니다. 919년에 독일 공작들이 색슨족 출신의 하인리 1세를 최초의 비카롤링 계열 왕으로 선출하면서 오토 왕조가 시작됐는데요. 결국 통일된 동일 국가의 기반을 확실히 구축한 인물은 그의 아들 오토 대제였습니다. 955년 레히펠트 전투에서 헝가리의 마자르족을 결정적으로 물리친 후 오토는 이탈리아 대부분을 정복하고 962년 신성 로마 황제로 대관하면서 샤르마뉴의 제국적 이상을 되살려냈죠. 중세 전성기 동안 신성 로마 제국은 유럽 정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중앙 집권화된 국가가 아니었어요. 대신 반독립적인 공장령과 백장령,
주교령, 자유제국 도시들이 모인 광대한 봉건적 집합체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지역 영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이 이양됐고 1356년 카를 4세 황제가 금인칙서를 발표하면서 정치적 결정적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분열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독일인들은 언어적 유대감을 공유했고 널리 퍼진 공통의 중세 문화에 참여했습니다. 쾰른과 스트라스부르 같은 도시에는 웅장한 고딕 양식의 대성당들이 세워졌고 1386년에는 하이델베르크 같은 대학들이 설립됐어요. 독일 장인들과 상인들은 발트해와 북해 연안의 항구와 도시들에서 활동하는 한자 동맹 같은 상업 조직에서 크게 번영했습니다. 16세기가 시작되면서 독일과 신성 로마 제국 전체는 짧은 기간 동안 정치적 통합을 이루게 됩니다. 막시밀리안 1세 황제가 표준화된 법률과 정책을 갖춘 더욱 통합대의 출현을 가능케 하는 일련의 제국 개혁들을 도입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진보의 대부분이 1517년 독일러권 세계에 일어난 지진 같은 사건인 종교개혁으로 인해 무너져 버렸습니다. 독일의 수도사이자 신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그해 비텐베르크에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여 가톨릭 교회의 타락상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루터의 개혁 요구는 1440년 마인츠에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술 덕분에 더욱 큰 힘을 얻었어요. 이를 통해 교회에 대한 항의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고 퍼질 수 있었거든요. 북부와 동부 독일의 영주들은 루터의 개신교 사상에 강하게 매력을 느꼈는데요. 어떤 이들은 진정한 신앙적 확신으로, 다른 이들은 가톨릭 합스부르크 황제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할 수단을 찾아서였습니다. 그 사이 남부와 서부 지역 대부분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충성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이런 갈등은 곧 독일 전역에서 수십 년간 지속될 갈등과 종교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종교적 교착 상태는 마침내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로 공식화됐는데, 이를 통해 제국의 각 영주가 자신의 영토의 공식 종교로 가톨릭과 루터교, 개신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평화로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긴장은 계속 고조됐고 1618년 30년 전쟁이 폭발하면서 다시 한번 터져나왔습니다. 독일과 유럽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분쟁 중 하나였던 이 전쟁은 보헤미아에서 가톨릭 합스부르크 왕가에 맞선 개신교 귀족들의 반란으로 시작됐지만 곧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어 가장 파괴적인 전투들 중 일부가 독일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1648년 전쟁이 끝날 무렵 대략 470만에서 120만 명이 사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투와 기근, 질병이 겹쳐 인구의 절반 이상을 잃었어요. 분쟁은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로 마무리됐고, 이를 통해 17세기 말 신성 로마 제국의 분권화된 구조가 더욱 강화됐죠. 그 결과 수백 개의 공장령과 공국, 선제후국, 자유도시들이 독일 영토 전역에 흩어져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라는 두 나라가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비엔나를 기반으로 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조는 수세기 동안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계속 배출해 왔으며, 오스트리아 대공국과 보헤미아, 헝가리, 중부 및 동부 유럽의 다른 지역들을 포함하는 광활한 다민족 영토를 통치했습니다. 북쪽에서는 베를린을 근거지로 한 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 선제후국이자 이후의 왕국이 최근 몇 년 동안 공격적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죠. 특히 17세기 선제후 프리드리히 비렐름과 18세기 프리드리히 대왕을 중심으로 한 호헨촐레른 왕조의 탁월한 지도력 아래 프로이센은 중간 규모의 변경 국가에서 군사 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1763년 7년 전쟁이 끝났을 때 프로이센은 영토를 거의 2배로 늘렸고 인정받는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됐죠. 18세기는 또한 독일이 계몽주의 시대로 발전하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괴테와 실러 같은 문학의 거장들이 바이마르에서 작품 활동을 했고, 칸트와 라이프니츠 같은 철학자들도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바흐와 모차르트 같은 음악 천재들이
이 시기에 등장하여 종종 독일 상류층의 후원을 받으며 궁정과 개인 저택에서 공연했어요. 1789년에 시작된 프랑스 혁명과 그 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등장은 유럽을 뒤흔들었고 독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806년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을 물리치고 독일의 지도를 완전히 재편했어요. 그해 7월 그는 16명의 독일 왕자들을 강요하여 라인 동맹을 결성케 했는데 이는 사실상 서부와 남부 독일을 아우르는 프랑스 위성 국가였습니다. 며칠 후인 8월 6일 마지막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란츠 2세가 프랑스의 압력에 굴복하여 퇴위하고 신성 로마 제국을 공식적으로 해체하면서 샤를마뉴 시대부터 10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제도가 종료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의 지배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독일 내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민족주의적 각성을 촉진했어요. 1815년 나폴레옹 전쟁이 끝났을 때 승전국들은 질서 회복을 위해 비엔나 회의를 소집했어요. 합의된 결정 중 하나는 새로운 독일 연방을 구성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300개가 넘던 구제국의 주권 국가 수를 짭준 액계로 줄인 느슨한 연합으로 본질적으로 상호 방어를 제공하고 현상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외교적 동맹이었습니다. 1848년에는 자유주의 혁명의 물결이 유럽을 휩쓸었고 독일이 그 중심 무대가 됐습니다. 입헌 정부와 국가적 통합, 자유주의적 권리를 요구하며 혁명이 일어났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전독일 국민의회가 소집되어 통일 독일을 위한 헌법 초안을 작성하고 프로이센 왕에게 제국 왕관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운동은 실패했죠. 1850년대와 1860년대에 프로이센은 이런 경제 성장을 활용했고 군사력과 결합하여 유명한 정치가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지휘하에 무력으로 독일 통일을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862년 프로이센 총리로 임명된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프로이센의 주도하에 독일을 통일하려 했어요. 그는 1년의 짧은 전쟁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1864년에 먼저 덴마크를 물리치고 슐레스비히와 홀스타인 공국을 차지한 후 1866년에 오스트리아를 공격하여 퀘니히그레츠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을 결정적으로 격파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오스트리아는 독일 문제에서 완전히 배제됐고 1867년에 프로이센 국왕 빌헬름 1세를 총재로 하는 새로운 북독일 연방이 결성됐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외부의 위협이나 전쟁만이 이 남부 왕국들을 설득하여 프로이센을 지지하고 정치적 연합에 합류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 기회는 1870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 발발하면서 찾아왔어요. 프로이센과 남부 독일 동맹국들은 놀라운 효율성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몇 주 만에 프랑스군을 포위하고 스당 전투에서 나폴레옹 3세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871년 1월 18일 베르사유 궁전의 화려한 거울의 방에서 프로이센의 빌헬름 1세가 독일 카이저로 선포됐죠. 독일 제국은 빠르게 유럽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석탄과 철이 풍부하고 국민 교육 수준이 높았던 새로 통일된 독일은 숨가쁘게 산업화를 이루어 나갔어요. 1900년대에는 영국과 미국에 맞먹으며 세계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 중 하나가 됐습니다. 독일은 산업적 힘과 더불어 이 시대의 지적, 문화적 탁월함도 키워서 아인슈타인과 플랑크 같은 과학자들, 브람스와 바그너 같은 작곡가들, 그리고 니체 같은 철학자들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1888년 젊고 야심찬 빌헬름 2세가 왕위를 물려받게 됐고 그는 1890년에 노령의 비스마르크를 해임하고 독일을 영국과 동등한 세계적 제국주의 국가로 격상시키고자 했어요. 빌헬름의 지도하에 독일은 대규모의 현대 해군을 건설하고 아프리카와 태평양의 식민지들을 건설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노선은 공격적이고 민족주의적이어서 독일과 다른 강대국들 간의 관계가 긴장됐고 20세기 초에는 대륙 전역에 경쟁하는 세력 블록들이 형성됐어요. 1914년 7월 오스트리아의 대공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암살당하자 동맹 체제들 간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를 포함한 동맹국들은 프랑스와 영국, 러시아, 그리고 나중에는 이탈리아와 미국으로 구성된 협상국과 맞섰습니다. 독일군은 처음에는 큰 성공을 거두어 1914년에는 파리에 거의 도달했지만 마른강에서 저지당했어요. 하지만 전쟁은 곧 참호전으로 치달았고 특히 서부 전선에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1918년 12월이 되자 독일은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210만 명이 넘는 군인이 사망했고 패배가 다가오자 제국 정부는 붕괴됐고 비렐름 2세 황제는 12월 9일에 퇴위하고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이틀 후인 12월 11일에 휴전협정이 발효되고 총소리는 멈췄어요. 그 결과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 가혹한 것이었고 독일은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막대한 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바이마르 공화국이 1919년에 탄생했지만 처음부터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좌우 양측의 정치적 폭력과 막대한 전쟁 부채, 경제적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독일은 사회적 붕괴 직전에 있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은 국가의 경제 회복에 또 다른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이런 위기의 분위기 속에서 독일 정치의 극우 세력이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이끈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은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하고 공산주의와 싸우며 독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경제적 빈곤을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했어요. 1933년 히틀러가 총리로 임명됐고 그는 권력을 잡자마자 나치 이념에 따라 전체주의 독재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무자비한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히틀러 정권은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군국주의, 인종 이데올로기를 특징으로 했습니다. 나치는 증오심에 찬 반유대주의를 퍼뜨렸고 그로 인해 수세기 동안 독일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악마 취급을 받고 시민권을 박탈당했어요. 히틀러는 국내적으로 권력을 강화한 뒤 전후 질서를 전복하고자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이틀 후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고 이로써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죠. 2년 만인 1941년 중반까지 독일군은 프랑스에서 소련 서부까지 스칸디나비아에서 북아프리카까지 유럽 대륙의 대부분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1942년이 되자 독일의 전쟁 진전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영국과 소련, 미국으로 구성된 연합군은 공세에 나서 그 후 3년 동안 동쪽과 서쪽에서 점차 독일을 향해 접근했어요. 1945년 봄이 되자 독일의 많은 지역은 폐허가 되었고 5월 8일 독일은 무조건 항복하면서 유럽에서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더 이상 통일된 국가로서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연합국은 독일 전역에 걸쳐 여러 구역을 분할하여 점령했으며 마찬가지로 베를린도 4개 구역으로 나누었어요. 하지만 냉전이 시작되면서 서방연합국은 경제적으로 각 지역을 합병하여 자유시장 경제 노선에 따라 재건을 추진했고 소련은 해당 지역의 산업 자산을 몰수하고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1949년이 되자 독일은 점령군만으로 분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유럽 전역에 걸쳐 내려진 이념적 철의 장막으로 인해 분열이 일어난 것이죠. 서쪽의 3개 지역은 공식적으로 통합되어 서독으로 흔히 알려진 독일 연방공화국을 형성했고 소련 지역은 소련의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 정부를 갖춘 독일 민주공화국 또는 동독이 됐습니다. 20세기의 나머지 수십 년 동안은 이념적으로 동독과 서독의 최전선을 형성한 두 경쟁 독일 국가가 냉전을 벌였어요. 두 나라의 대조는 극명했습니다. 서독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고 동독은 억압적인 일당 독재 정권이 통치하는
중앙계획 경제를 갖춘 소련의 위성국가가 됐죠. 거의 40년 동안 독일은 분단된 상태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1980년대에 이르러 동독의 경제는 침체됐고 겉보기에 안정된 공산주의 정권의 표면 아래에서 불만이 끓어올랐습니다. 결정적인 해는 1989년으로 동독 전역에서 자유와 개혁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어요. 압도당한 동독 지도부는 마침내 양보했고 12월 9일 밤 정부는 예상치 못하게 동독 국민의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환호하는 군중이 검문소로 몰려들었고 동서 베를린 시민들이 벽 꼭대기로 올라가 벽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독일의 냉전 분단이 종식됐음을 상징했으며 1년도 채 되지 않아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나라를 다시 하나로 묶는 작업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어요. 베를린은 다시 한번 국가의 수도가 되어 통일된 독일은 곧바로 국제 무대에서 강력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는 유럽 대륙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이며 엔지니어링과 자동차 산업으로 유명한 유럽 최대의 경제 대국입니다. 독일의 긴 역사적 여정은 그 모든 승리와 비극을 담고 있으며 유럽 역사의 핵심 주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어요. 한때 분열됐던 땅이 결국 통일을 이루고 현대 세계에서 평화로운 리더로 거듭날 수 있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고대 게르만 부족에서 시작해 현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이야기는 인간 역사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장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